한 고위 공무원의 13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할 두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오늘 그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12억 9천만 원. 이게 바로 한 고위 공무원의 뇌물 혐의액 중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 혐의액이 15억 원이 넘는데 고작 3억 원도 안 되는 액수만 재판에 넘겨진 거죠. 반쪽짜리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13억 원에 가까운 뇌물 혐의가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이 난 배경에는 바로 두 수사기관의 끝없는 책임 떠넘기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2년 5개월 동안 이어진 핑퐁 수사. 말 그대로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 이 두 기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는 한 번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겁니다. 자, 사건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2021년 10월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2년 뒤에 찾아와요. 법원이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거죠. 사실 이때가 증거를 보강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기회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였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하는 대신에 사건을 그대로 검찰로 넘기면서 기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를 제외한 고위 공직자는 직접 기소할 수 없고 검찰에 요청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기소 못한다. 수사 보강해서 다시 가져와라 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낸 거죠. 바로 이 지점부터 책임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검찰이 보낸 사건을 다시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사실상 두 기관의 업무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결국 검찰이 직접 강제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번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공수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가 얽힌 제도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셈입니다. 결국 이 길고 긴 핑퐁 게임의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수사의 골든타임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법의 주인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아주 애매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보완 수사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보기에 수사가 좀 미흡하다 싶을 때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해서 이 권한을 검찰이 갖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가 계속 책임져야 하는 건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죠. 바로 이 법의 공백이 이런 참사를 부른 겁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 보완 수사권을 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엉성한 수사가 억울한 기소로 이어지는 걸 막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마지막 브레이크 같은 거라는 의미죠.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권 조정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에선 부실 수사를 막고 또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건 필수 장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검찰이 이 권한을 빌미로 수사에 개입해서 사실상 과거에 직접 수사권을 부활시키려 할 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좀 신중한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보안 수사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남용될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안전장치가 먼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에 야당의 입장은 훨씬 더 단호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법 같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죠. 보안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반대하는 쪽의 우려는 꽤 구체적입니다. 단순한 보완 요구가 과거의 수사 지휘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법률에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자의적인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정의의 공백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사건이 그냥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나 복잡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입법의 공백이 만들어낸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진짜 피해를 보는 건 바로 국민입니다. 수사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는 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